안녕하세요.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굳어진 습관이었죠. 바깥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아들 성진이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특히 손자 민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석 달째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래된 나무 선반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비법장이 들어있는 소중한 그릇이에요. 뚜껑을 열자마자 깊고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 비법장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국산 콩마늘 엄선해서 석 달간 정성껏 발효시킨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17가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특히 마지막에 넣는 건 바로 제 진심이었어요.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제 비법의 핵심이거든요. 민호가 좋아하는 비빔밥 재료들도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 무말랭이, 그리고 고사리 나물까지. 모든 재료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수첩 하나. 겉표지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저에겐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 안에는 제 평생의 요리 비법이 고스란히 적혀 있거든요. 각종 장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궁중 음식 조리법까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것들이죠. 수첩을 넘기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하나하나를 점검했죠. 쌀 한 톨, 나물 한 포기도 소홀히 할 수 없었거든요. 나라의 최고 어른이 드실 음식이니까요. 그때 알게 된 진리가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정성과 진심을 다했죠. 몇 년 전에는 대기업에서 제게 연락이 왔었어요. 제 비법을 사겠다면서 억 단위의 돈을 제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70년 넘게 쌓아온 제 경험과 정성을 그건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성진이와 지은이에게 이 모든 걸 전해줄 생각입니다. 특히 손자 민호에게는 할머니의 손맛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다 되어 갔네요.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리니까 서둘러야겠어요. 항아리와 비법서를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오후 2시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성진이가 사는 아파트는 정말 높고 번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 지은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밝고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미소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아 고생 많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안 피곤해요. 어머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은이는 제 손에 들린 항아리를 내려다 봤어요. 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비법장이야. 민우가 좋아하는 비빔밥 해주려고 가져온 거야. 지은이가 항아리를 받아들더니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된장 특유의 깊은 향이 났거든요. 도시에서 자란 지은이에겐 낯설 수도 있겠다 싶었죠. 어머니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요리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마음이 조금 씁쓸해졌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거실로 들어서니 성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가 뭐 그렇게 약하냐. 성진이는 제 짐을 받아들면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예요? 할머니가 민우 비빔밥 해주려고 가져온 된장이야. 지은이가 대신 대답했죠.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 민우는 요즘 피자나 치킨을 더 좋아해요.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 가슴이 콕 하고 아팠습니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온 건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알아야지. 민우가 어디 갔나? 학원 갔어요. 요즘 애들은 바빠요. 영어에 수학에 피아노까지. 성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죠. 손자 얼굴이나 빨리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지은이가 제 가방을 보더니 또 묻더라고요. 어머니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뭐가 들어있어요? 아, 그냥 책 하나. 사실은 제 비법서였지만 괜히 자세히 설명하기가 그랬어요. 지은이의 반응이 시큰둥했거든요. 책이요? 어떤 책인데 이렇게 무거워요? 요리 관련된 책이야. 별거 아냐. 지은이가 성진이와 눈짓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뭔가 수상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목 마르시죠? 물 갖다 드릴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가면서 제 항아리를 식탁에 내려놨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지은이가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네, 사장님. 네, 그건 말이에요. 뭔가 사업 관련 통화 같았어요. 지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중간중간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들렸어요. 성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사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데? 음식점이요. 프랜차이즈 말이에요. 제 귀가 번쩍했어요. 음식점이라니. 하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지은이가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얼굴에 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물이에요. 컵을 받아들며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지은이의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말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잠깐 인사를 했지만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쁘다니까요. 성진이가 차를 끓여왔고 지은이는 과일을 깎아왔어요. 분위기가 한결 화기애애해졌죠. 그런데 어머니,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준비해온 말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서울에 올라온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성진아, 사실은 말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좀 힘들어.
집도 너무 크고 외롭고 그래. 성진이와 지은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괜찮겠니? 지은이의 눈이 번쩍했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고향 집을 팔았거든. 이 돈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해. 통장을 보자 지은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거기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판 돈이 모두 들어 있었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어머니,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좋죠. 정말 환영이에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과도한 흥분이 느껴졌죠.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아요.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슬쩍 제 가방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책이 뭐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차피 가족이 되는 건데 숨길 필요가 있나 싶었죠. 사실은 요리책이야. 제가 평생 모은 비법들이 적혀 있어.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리 비법을 다 적어뒀어. 지은이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우와, 그럼 정말 귀한 거네요.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대단해요. 여기 적힌 게 다 어머니가 만든 레시피예요. 그래. 특히 그 비법장 만드는 법도 자세히 적혀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서 배운 전통 방법이야. 지은이가 성진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보관하세요? 혹시 잃어버리거나 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잘 보관해 왔는데 뭘?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건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죠.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첩을 품에 안았어요. 어머니, 그 비법서랑 장독은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이런 귀한 건 안전하게 보관해야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걸 왜 내가?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물건도 저희가 책임져야죠. 지은이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건 내 평생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 보관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민호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요. 성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가족인데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이가 제 비법서를 가져가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걸 맡겨주시다니.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해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제 비법서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지은이를 관찰했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지은이의 눈에서 번쩍이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욕망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진이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지은이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사업 때문이라고 했지만 너무 바빠 보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전화통화만 했죠. 내 샘플은 언제 나와요? 아, 그래요? 빨리 부탁드려요. 이런 식의 통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은이가 제 비법서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였어요. 특히 비법장 만드는 부분을 유독 자세히 봤죠. 어머니, 이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재료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메주콩과 천일염이 핵심이야. 메주콩은 꼭 국산을 써야 해요. 당연하지. 국산이 아니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발효 과정도 중요하고. 지은이가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어요.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며칠 후 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계약했어요. 드디어. 뭘 계약했는데? 프랜차이즈. 한식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어요. 성진이도 기뻐했어요. 정말? 축하해, 여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비법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사업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 비법을 사업에 쓴다는 건가요? 지은아, 그런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의 훌륭한 비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죠. 다음 날 지은이가 작은 통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니 된장이었어요. 하지만 냄새가 이상했죠. 이게 뭐야? 샘플이에요. 어머니 비법으로 만든 된장이요. 저는 젓가락으로 조금 떠서 맛을 봤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 비법장이라고?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깊이도 없고 감칠맛도 없었죠. 게다가 뭔가 인공적인 맛이 났어요. 지은아, 이건 내 비법이 아니야.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요. 아니야, 이건 전혀 달라. 재료를 바꿨지? 지은이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게 조금 수정했어요. 비용 때문에요. 비용? 어머니, 국산 콩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천일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려면 원가를 맞춰야 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뭘 썼는데? 수입 콩이랑 정제염이요. 맛은 비슷해요. 비슷하긴 무슨 비슷해. 이건 완전히 다른 음식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7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을 이렇게 망치다니.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안 돼. 음식으로 장난치면 못 써. 제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지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이야.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그때 성진이가 들어왔어요.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냥 사업 이야기했는데. 성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는 샘플 통을 들어 보였어요. 이걸 내 비법장이라고 팔겠다는구나. 이건 가짜야. 성진이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 그냥 된장 맛인데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제 아들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다니. 너는 내 아들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비법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다니.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식탁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성진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은이는 계속 삐진 표정이었어요. 민호만 혼자 밥을 먹으며 간간히 저희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할머니 괜찮아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우리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식사 후 지은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했죠. 지은아. 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아끼는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구나. 하지만 말이야. 어머니. 지은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 겨. 그래 해봐.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집이 세다고? 네.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효율성이 중요해요. 전통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현실적? 어머니 그런 고집 때문에 평생 돈 한 푼 못 벌고 사신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그 좋은 비법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왜겠어요? 변화를 거부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을 음식에 진심을 다해 살아온 제가 돈만 못 벌었다고 비난받다니. 지은아 음식은 돈벌이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거라고. 그런 소리는 배부른 소리예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민호 교육비며 생활비며 다 돈이 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예요? 그 고리타분한 전통만 고집하면서 도움은커녕 방해만 하시잖아요. 방해? 네, 방해예요. 제가 어렵게 사업 기회를 잡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딴지 걸고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 비법장이 아니야. 음식으로 장난치면 못 써. 제가 소리치며 지은이가 가져온 샘플 통을 들어 올렸어요. 내 평생의 신념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그 순간 실수했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 손에 들린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쨍그랑. 제가 정성껏 가져온 비법장이 담긴 항아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갈색 된장이 바닥에 흩어졌죠. 아!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3개월간 정성스럽게 발효시킨 비법장이 순식간에 낭비가 되어버렸거든요. 지은이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휴 칠칠 맞게. 그깟 낡은 항아리 하나 때문에 저렇게 호들갑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그 항아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쓰나요? 지은이가 걸레를 가져와서는 바닥의 된장을 대충 닦기 시작했어요. 아 더러워. 냄새도 고약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평생의 정성이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은아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성진이가 그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깨졌어요? 어머니가 된장통을 떨어뜨려서 난리예요. 지은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성진아. 전혀 괜찮지 않아. 바닥에 흩어진 된장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부엌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돈은 필요하지만 제 신념과 경험은 방해물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바닥에 흩어진 된장을 바라보며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 손으로 조심스럽게 된장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비록 흙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 정성이 담긴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런 더러운 거 만지지 마세요. 지은이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어요. 더럽지 않아. 이건 내 정성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성진이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세요? 성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뒤따라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죠. 어머니. 소개할게요. 박찬영 셰프님이에요.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박찬영이라는 남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된장을 발견했죠. 이게 무슨... 박찬영이 조심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된장을 조금 찍어서 맛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된장을 맛보다니. 박찬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맛을 봤죠. 이 맛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오순자 선생님이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거죠? 네, 저는 오순자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박찬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깊숙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무슨? 저는 박찬영입니다. 한식당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일미의 총주방장이에요.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왜 저를 안다는 건가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평생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박찬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전에 청와대 주방에서 견습생으로 일했었어요. 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정말 어린 견습생이 하나 있었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었는데. 혹시 그때 그 어린 친구?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박찬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 된장 향을 맡는 순간 알아봤어요. 이건 선생님만의 고유한 발효법으로 만든 거예요. 성진이와 지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찬영 씨,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박찬영이 성진이를 바라봤어요. 성진 씨 어머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분은 한국 전통 요리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전설? 네.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밥상을 책임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요리사들의 스승이시기도 하고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박찬영이 바닥에 깨진 항아리를 가리켰어요.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된장 하나가 시중에 파는 어떤 제품보다 귀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전통과 정성의 결과물이거든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찬영아,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박찬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요리 인생의 근간이 되었어요. 특히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말씀. 성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평생 음식에 정성을 다했을 뿐이야. 박찬영이 바닥의 된장을 다시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소중한 걸 누가 이렇게 했나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성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는데 번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잠깐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태우예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우.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어린 경호원이었던 그 아이였죠. 태우야. 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슬프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제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났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어. 아들 집에.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야, 태우야. 바쁠 텐데.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결국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박찬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옛날에 알던 아이야. 지금은 많이 컸겠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부엌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어요. 박찬영은 여전히 바닥의 된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고 성진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죠. 지은이는 뭔가 불안한 듯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머니 아까 통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우라는 아이야. 예전에 청와대에서 알게 된. 청와대요? 박찬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혹시 강태우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영이도 태우를 아나? 그럼요.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이시잖아요. 성진이와 지은이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경호실장이요? 네. 현재 청와대 경호실장 강태우 씨.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그런 분이 어머니와 어떤 사이세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이야. 그때는 어린 경호원이었는데. 박찬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강태호 실장님이 자주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라고. 정말요? 네. 특히 선생님께서 그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죽을 끓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태우의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소화가 잘 되는 특별한 죽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일을. 선생님 강태우 실장님이 늘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자신의 두 번째 어머니라고. 성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내 일이었을 뿐이야. 사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청와대에서 일했던 거는 더욱 그랬죠. 박찬영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강태호 실장님이 오신다면 곧 도착하실 거예요. 그분은 약속 시간을 절대 어기지 않거든요. 지은이가 갑자기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집을 좀 정리해야겠네요. 경호 실장님이 오신다니. 지은아. 제가 지은이를 불렀어요. 네? 집 정리할 필요 없어. 태우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정신없이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신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며 불안했을 거예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성진이가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박찬영이 함께 보더니 말했어요. 아, 강태우 실장님 차량인 것 같은데요.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인터폰을 확인했죠.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예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태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태우야 그래. 많이 컸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있었지만 제가 겪은 모욕감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태우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우는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엌 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된장 자국을 발견했죠. 이게 뭡니까? 박찬영이 앞으로 나왔어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찬영입니다. 아 찬영 씨. 여기서 뵙네요. 태우가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바닥을 바라봤어요. 이게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찬영이 망설이더니 태우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비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말했죠. 태우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특히 지은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들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더라고요. 누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다고요? 태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성진이와 지은이가 움츠러들었죠. 태우야 그냥 넘어가자. 제가 말렸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모욕한 건 저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태우가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은이는 그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10분도 안 되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지은이가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태우가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시선만으로도 온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대기 며느리 분이시군요. 태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네네. 김지은입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우가 부엌 바닥의 된장 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찬영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그리고 어머니께 평생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지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진이가 대신 나섰죠.
실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성급했어요. 태우가 성진이를 바라봤어요. 성진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태우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청와대 경호원으로 갓 배치받았죠. 그때 아버지가 안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태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음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태우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쌀을 하루 종일 불려서 곱게 갈아 만든 죽이었죠. 박찬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회복죽이군요. 정말 유명한 레시피예요. 그 죽을 드시고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성진이와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뭔가요? 성진이가 물었어요. 진심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진심을 다하지 않은 일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태우가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 어머니께 평생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지은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받으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일반 공무원의 10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의 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셨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태우야,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어머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알려야 해요. 태우가 다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평생 존경하는 겁니다. 부엌이 정적에 쌓였어요.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성진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박찬영이 바닥에 깨진 항아리를 가리켰어요. 실장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법장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태우의 얼굴이 더욱 딱딱해졌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우가 지은이를 계속 바라보자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만 실수로. 실수가 아니라 모욕이었죠. 태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의 평생 정성을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결과 아닙니까? 그때 제가 나섰어요. 태우야, 그만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태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고 계신 신념을 이렇게 무시당하시면 안 돼요. 저는 태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이에요. 태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성진이와 지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봤어요. 오순자 선생님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세요. 태우의 목소리에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17년간 청와대 주방을 책임지셨습니다. 5명의 대통령께서 선생님의 손맛을 드셨어요. 박찬영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특히 외국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선생님의 요리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죠. 태우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머니? 1995년에 일본 총리가 왔을 때 일이요. 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 그때 선생님께서 만드신 궁중 비빔밥을 드시고 일본 총리가 감동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셨죠. 성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 일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태우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별거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선생님께서 만드신 음식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바꾼 거예요. 지은이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데도 천재이셨어요. 태우가 박찬영을 바라봤어요. 찬영 씨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 최고 호텔 주방장들 중 상당수가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박찬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업계에서는 선생님을 한식의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태우가 지은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런 분께 평생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하시고 고집이 세다고 하셨다는 겁니까?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일이 아닙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어요. 어머니의 비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때 제가 태우의 팔을 잡았어요. 태우야, 정말 그만해. 지은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한 거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태우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평생 추구하신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음식을 통한 정성과 사랑이었어요. 박찬영이 맞장구 쳤어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려 했다는 건 선생님의 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태우가 성진이를 바라봤어요. 성진 씨, 어머니를 정말 모시고 살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이죠. 그럼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해요. 어머니의 가치를 알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태우가 바닥의 된장을 다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소중한 비법장이 이렇게 낭비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죠. 괜찮아, 태우야. 다시 만들면 돼. 어머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의 문제라고요. 태우가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부인,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보물이세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태우의 말이 끝나고 나자 부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앉아라. 제가 먼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도 앉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태우야, 너도 앉고. 어머니, 저는 앉으라고 했어. 태우가 마지못해 앉았어요. 박찬영도 함께 앉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은아, 고개 들어봐.
지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너한테 화가 난 건 맞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음식에는 정성이라는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야. 그 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맛을 낼 수 없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제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내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대통령님께 드릴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항상 생각했지.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음식이 특별했던 거예요. 기술은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도 민호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가 있지? 네. 그때 어떤 마음이야? 민호가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요. 그거야. 바로 그 마음이 정성이야. 지은이의 눈에서 뭔가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사업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해. 목적이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사업인지. 성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은이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 진정한 요리는 겉모습이 아닌 정성에서 시작되는 거야.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정성이 없으면 가짜일 뿐이야. 제가 바닥의 된장 자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된장이 비싸서 만든 게 아니야. 민호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할머니 마음으로 만든 거지.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약속해 줘야 해. 네, 어머니.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특히 음식을 만들 때는 먹을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박찬영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걸 나누는 거지. 태우가 미소 지었어요. 역시 어머니세요. 이래서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 순간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제 말이 끝나고 나자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소중한 비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의 탐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은이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지은아, 일어나. 이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께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지은이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정성으로 만든 비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고요.
성진이가 지은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은이,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성진아, 이건 단순히 용서받을 문제가 아니야.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 비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은아, 저는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태우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박찬영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의 비법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에요. 7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담긴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단순히 재료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어요. 지은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일어나. 저는 지은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제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제가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저는 지금까지 효율과 이익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음식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성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지은이 정말 그런 마음이야? 네. 그리고 민우에게도 제대로 된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정성이 담긴 음식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이의 변화가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지은아,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바뀌고 싶어요. 태우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게 바로 어머니의 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 박찬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인생 철학이에요. 저는 지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그래,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 괜찮아요. 열심히 배울게요. 지은이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네, 어머니. 그 순간 온 집안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은이와의 첫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부엌에 들어서자 지은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정중했죠. 일찍 일어났구나. 네,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성급하지 마. 음식은 마음부터 준비하는 거야. 저는 지은이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어요.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자. 냉장고에서 채소들을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지은아, 이 물을 봐봐. 네. 어떻게 생겼어? 하얗고 단단해 보여요. 그게 다야? 지은이가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래, 좋아. 그럼 이 무로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 무나물이요? 왜 무나물이라고 생각했어? 무가 아삭아삭하고 시원해서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야. 그때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민호야 어서 와. 할머니가 엄마에게 요리 가르쳐 주고 있어. 민호가 신기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호야. 엄마도 공부하는 거야. 지은이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울게.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 비빔밥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제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비법을 알려줄까? 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뭔지 아나?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금이요? 아니야. 그럼 설탕?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민호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바로 여기 있는 마음이야. 마음이요? 그래.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는 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세요? 당연하지. 우리 민호가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은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위한 음식인지 항상 생각해. 그럼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가게 돼. 민호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럼 이제 엄마도 저를 생각하면서 요리해 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지은이가 민호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앞으로는 민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 줄게. 제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해 볼까? 네, 어머니. 저는 지은이에게 기본적인 칼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지은아, 물을 쓸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해. 마음을요? 그래. 이 물을 먹을 민호의 얼굴을 떠올려봐. 민호가 아삭아삭 씹으면서 웃는 모습을. 지은이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보더니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썰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상해요. 같은 무인데 느낌이 달라져요. 그거야. 마음이 달라지니까 손길도 달라지는 거지. 성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지은이. 뭐 하세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있어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지은이 어때? 어려워?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지은이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하나 더 비법을 알려줄까? 네. 요리할 때는 서두르면 안 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야 해. 왜요? 서두르면 마음이 급해져서 음식에 그 급한 마음이 들어가거든. 그럼 먹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져.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는 항상 천천히 요리하세요? 그래. 할머니는 민호 생각하면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거였네요. 이제 알았구나. 그게 바로 진정한 요리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우가 다시 찾아왔나 싶었는데 박찬영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찬영아 어서 와. 선생님 혹시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다음 주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 예정인데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강이라니? 네.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통 한식의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자리에 선생님 꼭 해주세요. 요즘 젊은 요리사들이 기술에만 치중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박찬영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선생님의 철학을 들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해보세요. 어머니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젊은 요리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해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찬영이 기뻐했어요. 민우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원래 선생님이었어, 민우야. 지은이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셔.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우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 제일 좋은 비법이라는 민우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은이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던 손놀림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죠. 어머니 이 된장찌개 간이 어떤가요? 지은이가 국자로 살짝 떠서 저에게 맛보라고 했어요. 한 숟가락 마셔보니 깊은 맛이 났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우려낸 맛이었죠. 아주 좋아. 된장이 충분히 우러났구나.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은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요리를 귀찮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우와,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다. 할머니가 만든 것처럼 맛있을 것 같아요. 민우야, 맛보고 싶으면 조금 줄까? 지은이가 작은 그릇에 따라 주었어요. 민우가 한 입 먹더니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최고예요. 정말 할머니 맛이에요.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지은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민우가 맛있게 먹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이제는 민우 얼굴을 떠올리면서 만들어요. 성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지은이가 직접 만든 저녁이네. 요즘 집밥이 정말 맛있어졌어. 그러게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런가 봐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정성이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찬영에게서 온 전화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찬영아? 다음 주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특강을 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강의를? 네, 선생님. 요즘 젊은 요리사들이 기술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선생님의 철학을 들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해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뭔 전화였어요?
성진이가 물었어요. 요리사들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더라. 우와,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들으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럼 다 같이 가자. 우리 가족이니까. 다음 주가 되어 박찬영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놀랐죠.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박찬영이 기뻐하며 맞이했어요. 젊은 요리사들부터 호텔 주방장들까지 전국에서 모이셨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객석에서 지은이와 성진이, 민호가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에 집중했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칼질을 하고 아무리 복잡한 레시피를 외워도 마음이 당기지 않으면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제가 청와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외국 손님이 오셨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해 궁중 음식을 준비했죠. 그분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음식에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는 걸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요리할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한 젊은 요리사가 손을 들었어요. 손님들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손님들이 어떤 기분으로 식당에 오셨을까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아, 그렇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리하면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제 경험과 철학을 나누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늘 말씀 듣고 요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요리사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다니. 나도 많이 배웠어, 지은아.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내가 잊고 있던 것들도 다시 생각나더라. 성진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만의 작은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떨까요? 식당을? 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요. 지은이가 즉시 찬성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어머니께 배운 걸 활용할 수 있고요. 민호도 뒷자리에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식당이라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가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성을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해. 그리고 모든 음식에 진심을 담는 거야. 네, 약속드릴게요. 지은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2달 후 작은 식당 노장금이 문을 열었어요. 30석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의 마음이 가득 담긴 곳이었죠. 개업 첫날부터 박찬영과 태우, 그리고 강의를 들었던 요리사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찬영아. 지은이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급하고 욕심 많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머니 이 나물 무친 간이 어떤가요? 완벽해. 정성이 느껴져. 감사해요.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맛보고 하나같이 감탄했어요. 이 음식은 뭔가 다르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바로 정성이에요. 성진이는 홀에서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했고 민호는 방과 후에 와서 물 따르기며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지은이와 함께 요리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가족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응.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요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민호가 제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최고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니. 며칠 후 태우가 식당을 찾았어요. 어머니 소문 들었어요. 식당이 대박이라면서요? 태우야 어서 와라.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태우가 지은이에게도 인사했어요. 부인 많이 변하셨네요.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감사해요, 실장님. 어머니 덕분이에요. 태우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더니 눈을 감고 음미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 맛은 정말 그리웠어요. 태우야 자주 와서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왜? 예전에는 돈 벌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뻐요.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식당이 정말 최고예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있다니. 너희들아, 내 어머니, 내가 평생 지켜온 비법이 뭔지 아나? 지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된장 만드는 비법이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법이야. 뭔가요? 바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음식은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성진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음식이 특별했던 거군요. 그래. 내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도 지금 여기서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야. 항상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 소중한 걸 돈벌이로만 생각했다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그 마음을 잊지 마. 민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의 진짜 마지막 비법은 사랑이에요? 맞아, 우리 민우야. 사랑이 바로 최고의 비법이야.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 한 달이 더 지나고 노장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자만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했죠.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뭘?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정성의 의미를요. 저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배운 걸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성진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우리 식당에서 요리 교실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렇게 노장금 마음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어요. 첫 수업날 몇 명의 주부들이 참석했어요. 지은이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 가르쳐 드릴 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뭔가요? 한 주부가 물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나섰어요. 음식을 만들 때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가족이요. 그럼 그 가족이 어떤 기분으로 집에 돌아올까요? 피곤할까요? 기쁠까요? 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가족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요리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갈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주부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같은 재료인데 마음을 담으니까 맛이 달라져요. 지은이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지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의 의미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다. 내가 지은이에게 전해준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뻤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전수구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 며칠 후 박찬영이 식당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큐멘터리를? 네. 전통 음식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래요. 성진이가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저처럼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민우도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와. 결국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촬영 당일 PD가 질문했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요리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요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예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마음을 음식으로 전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의 마지막 비법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특별해져요. 카메라가 저희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지은이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민우가 상추를 씻고 성진이가 설거지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 요리하고 싶어요. 저는 모든 분들께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시면 돼요. 한 해가 지나고 저는 80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20살처럼 청춘이었죠.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성진이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효도를 다했고, 민호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저는 손자 민호와 단둘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진짜 마지막 비법을 저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민호가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민호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민호야, 할머니의 마지막 비법은 바로 이거야.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해도 실수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감싸주는 거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요. 맞아.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민호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75년을 살아오며 많은 시련도 있었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지은이와의 갈등도 가족 간의 오해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되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었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야.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비법은 정말 최고예요.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비법.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장금의 마지막 비법이었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희 작은 식당 노장금에는 오늘도 사랑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